사실 예전에 IT 혁명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 다 같이 막 닷컴 버블이 생길 때는 다 같이 막 우르르 올라가다가 닷컴 버블이 빵 터지면서는 승자 패자가 극명하게 갈렸죠. 그래서 지금 사실 로봇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아직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의 여지는 크다.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잘못 투자했다가는 내가 생존하는 기업을 선택할지 망하는 기업을 선택할지는 모르는 거죠. 시장이 워낙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AI 관련된 주식이 90% 망할 거다. 지금 현재 AI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기업들이 전부 다 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대부분 90%는 망하고 10%만 살아남는데 이들이 진정한 승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AI든 이게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든 로봇, 통쳐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관련돼서는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ETF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 안에는 망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살아난 생존해서 대박을 치는 기업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거를 다 포함해서 보면은 무조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AI라는 테마 자체가 죽지 않은 한에는. 근데 AI는 지금 그렇게 그냥 무너져갈 테마가 아니고 10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거든요. 단지 기업에 잘못 투자했을 때는 쪽박을 찰 수도 있고 대박을 칠 수도 있는데 대박 치는 확률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만 대박을 치고 90% 망하면 내가 10%를 선택할 확률은 10%도 안 되죠. 대부분 안 되는 쪽에 배팅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탐리라고 미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낙관론자가 있는데 펀드의 창립자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창립하기 전에 다른 투자은행에 있어도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 1999년 닷컴 버블이 막 터지기 바로 직전 99년 인터넷 주식을 바스켓으로 샀다면 펀드 형태로 ETF 형태로 샀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망했겠지만 이 바스켓, 이 펀드의 수익은 S&P 500보다 높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별할 능력은 없다고 봐야 돼. 사실 일반 투자가들은. 전문 투자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실패를 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가가 제한된 정보에 제한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를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10중에 하나 성공하는데 9개 선택을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사라. ETF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은 못 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자꾸 어떤 리스크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막 수익률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리스크도 적당히 인지를 하고 이 리스크에 합당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티즈는 사실 미국 기업이 국내 로봇 관련 기업인데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거의 로봇 산업이 커가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기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지금 사실 또 많이 올랐지만 더 큰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로봇 산업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인사이트가 있고 이 로봇 산업을 내가 잘 알고 그런 한도 내에서 선택을 했을 때 바른 선택으로 로보티즈를 고르면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다고 선택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ETF를 해라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최소한 대박까지는 못 치더라도 남들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게 결국 이제 AI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ES 2025에서 젠슨항이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단순히 연산, 추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물리적으로 구현이 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AI의 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냐 하면은 현재는 저희가 보통 한 4단계로 나누거든요. 4단계로 AI S커브라는 게 있는데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 지원을 해주는
저희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부조종사 같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찾아봐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어디에 뭐 맛집 찾아줘라고 이제 저희가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데 입력해서 물어보면은 거기를 쭉 리스트를 보여주죠, 보통은. 근데 이제 이게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의 니즈를 AI가 파악을 해서 맛집 리스트를 보여주고 별점을 보여주면서 어디를 예약해 줄까? 해서 예약까지 해줘요.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를 뽑고 싶고 일정이 어떻게 되니까는 공고를 어떻게 내줘. 그러면은 공고를 어떻게 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이메일 보내질까 얘가 알아서 다 결정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단순히 코파일럿 기능이 아니라 에이전트 기능을 해가지고 자율성을 갖는 AI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태는 없죠. 형태는 없지만 이제 인간처럼 이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이제 AI가 이제 탄생하는 시기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진짜 수익을 내냐 못 내냐가 향후의 AI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 형태로 구현이 되는 첫 번째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차가 주변의 상황을 다 감지를 해서 내가 계속 갈 건지, 속도를 높일 건지, 줄일 건지, 설 건지, 좌회전, 우회전 할 건지를 판단을 하죠. 도로 상황에 맞춰서. 뭐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또 다 파악을 하도록 돼 있죠. 이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진보된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뭐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약간 이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지금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에 구글이 하고 있는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제 Fully Self Driving이라고 FSD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금 자동차에 깔면서 지금 비즈니스에 시작을 했죠. 지금 아직까지 상업화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이제 이게 상업화 한 5월 정도 상업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자율주행도 시작을 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이제 시제품이지만 계속해서 나와서 지금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테슬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 대신에 작업을 지금 하는 연습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왔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죠.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거죠. 막 시작 단계에 왔는데 향후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초기에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고 여기서 망한 주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심지어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AI 관련된 ETF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글로벌 X Artificial and Technology ETF에서 AIQ가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로봇은 AI의 마지막 종착역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이 안에는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AI 그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보다는 좀 그 펀드가 작았는데 최근에 그 펀드 플로우가 되게 좋아서 크게 성장한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Shares AI Innovation and Tech Active ETF라고 해서 BAI라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AI 관련돼서는 이제 쌍두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로봇 쪽에 조금 더 특화해서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글로벌 X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F, BOTG, BOTG 해가지고 BOTG라고 하는 거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RK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 ETF라는 ARKQ라고 하는 이런 그 ETF도 로봇 관련돼서 좀 약간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로봇 관련 부품 관련 업체들, 뭐 예를 들면 감속기,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좀 많이 하고요. 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기업들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파낙이라든지 뭐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부품 관련 기업들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봇 쪽에 좀 더 특화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산업은 AI 전체하고 같이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나는 로봇이라고 해서 꼭 로봇이 들어가는 ETF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AI 전체적인 투자를 하는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AI 쪽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웨드비시 증권이라는데 댄 아이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예 자기 이름을 걸고 펀드를 냈어요. Dan Ives WEDC AI Revolution ETF라는 ETF를 냈는데, 그래서 이름 그 티커도 Ives예요. Dan Ives 자기 이름을 따서 IVES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출시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한 10억 달러, 우리나라도 한 1조 5천억 가까이 펀드가 돈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한 6개월 됐네. 6월 달에 출시됐으니까 이런 펀드들도 시장에서 반짝반짝하게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펀드마다 성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리스크에 맞춰서 성과가 나오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어떤 차별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펀드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가 샤프 지수입니다. 샤프 지수는 추가적인 리스크, 내가 정기예금 같은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내가 리스크를 짊어졌기 때문에 받는 보상을 숫자로 계산해서 지수화시킨 건데요. 이 샤프 지수가 높은 ETF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위험을 내가 부담하는 대신에 누릴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샤프 지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분산계수도 있고 트레이너 지수, 젠센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샤프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를 보면서 비교를 했는데 샤프 지수를 일반 투자가분이 계산하시기는 어렵고요. 샤프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ETF.com이나 아니면은 뭐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샤프 지수를 뭐 3년 데이터를 놓고서 샤프 지수를 계산하는 거, 5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뭐 이렇게 기간별로 다양하게 대부분 다 3년 이하는 거의 계산을 안 해요. 샤프 지수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놓고. 그래서 샤프 지수를 비교해 보시고 샤프 지수가 높은 ETF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모닝스타라는 그 전문 펀드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모닝스타라는 전문 펀드 기관 그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는 별점을 주거든요. 가장 좋은 펀드는 ETF는 별 5개. 그다음에 이제 별이 없는 것도 있고 별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전체의 한 12.5% 정도 ETF의 12.5%만 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이 몇 개를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모닝스타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ETF만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관이 어느 정도로 좀 좋은 평가를 해줬냐를 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또 다른 그 펀드 평가 기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그건 저희가 그 사이트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펀드들이 나는 한 3개 펀드가 있는데 뭐 어떤 펀드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고민이 있을 때는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활용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